네, 안녕하세요. 윤자배입니다. 네 번째 시간 민법 총칙 OX 계속 풀어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가정법원은 성년 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저는 항상 직권으로 혹은 청구에 의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하는지 이런 걸 헷갈리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직권으로였어요. 해설을 보면 936조 성년 후견인의 선임, 이때는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그 성년 후견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그 뭐였죠? 네, 한정 후견인이죠.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나 둘 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만 할 수 있으며 단 한 명만 선임한다. 틀리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에서 나옵니다. 제1항에서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하는데, 근데 제2항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미성년 후견인과는 좀 다르죠. 미성년 후견의 수는 보통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자 또는 일반적인 어떤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취소 잘못 봤습니다. 교재는 제가 헷갈렸네요.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다시 정정하면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1명, 그리고 제2항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성년 후견 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만 선임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면 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성년 후견 감독인이죠. 이런 분들은 보면 해설 제940조의 4 성년 후견 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런 피성년 후견인 등등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감독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4번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X 틀렸죠? 제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일단 성년 후견을 하게 된 원인이 소멸되어야 될 것이고, 이때는 가정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가 맞는 거죠. 직권이 아니라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5번 한정 후견, 이제 피한정 후견으로 넘어오면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해설을 보면은 제12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제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인 거죠. 그러니까 한정 후견이나 또 성년 후견인 둘 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가정법원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번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X 해설은 제13조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3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여기 직권으로가 아니라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합니다.
7번. 특정 후견에 심판이 있는 경우에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 이건 맞아요. 특정 후견 같은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과는 달리 특정한 사무나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후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자체를 행위 능력이라 하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걸 굳이 제한시킬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해설을 보시면 제14조의 2 특정 후견의 심판, 제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인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 행위 능력에 제한된다는 표현은 따로 나오지 않고 8번 특정 후견 제도는 종료 심판 제도가 별도로 없다. 예, 맞습니다. 좀 짧은 문장인데 제가 좀 기억하기 좋으려고 만들어 봤는데요. 특정 후견 제도에는 종료 심판 제도가 따로 없어요. 예, 제 해설 제14조의 2 특정 후견의 심판 제3항 역시 보시면은 예,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의미인즉슨 특정 기간이나 특정 사무가 종료라면 알아서 특정 후견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료 심판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 또 한정 후견 제도에 있는 그런 그 종료 심판 제도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 9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최고권, 즉 확답을 촉구할 권리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제한 능력자에게 행사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렇지 않죠. 예, 해설을 보시면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이 권리. 상대방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제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예, 풀 센턴스로 읽으면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지 여부를 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네, 이게 즉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한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어떠한 사항으로 능력자가 됐다라면 그런 능력자 상태의 사람에게나 행사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런데 능력자가 안 된다, 제한 능력자가. 그럴 때는 제한 능력자의 어떤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제한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번, 민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시면 해설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 여기서 제2항 아까 우리가 보셨던 제2항에서도 요거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건데 제3항 만약 이 행위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거래 자체를 취소한 걸로 본다. 그래야 제한 능력자 측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줄 수 있겠죠. 이 제15조 같은 경우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절차가 그런 와중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 능력자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좀 판단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